안녕하세요. 꿈을 이루는 부동산 꿈부입니다. 오늘 2022년 6월 21일에 발표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내용이 많은 만큼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순서로 보시면 추진 배경, 시장 여건, 정책 여건, 기본 방향, 세부 추진 과제. 이 세부 추진 과제에서는 아무래도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임차인 부담 경감,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있고요. 이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는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죠. 첫 번째로 세제 정상화, 금융 정상화,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 추진 배경을 보신다면 무엇보다도 매매 시장,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는데요. 정부 쪽에서는 하향 안정세와 일부 국지적 불안 요인의 완화 조짐이 보인다고 하였는데, 여러 입장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또한 금리 또한 마찬가지고요. 세계 정세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하향기다 아니면 지속적으로 또 상향할 것이다, 내수가 어쩌다 저쩌다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것만 연구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그냥 일반인이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부동산 전문가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서 약간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제가 느끼는 점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고 각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최근 지역별 매매 시장 추이가 있죠. 상승세에서 21년 6월 7일 상승세에서 22년 여기 9월에서 10월 기준일 겁니다. 이쪽이 9월에서 10월 기준으로 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매매 시장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마찬가지로 매물 및 거래량 추이도 이 9월을 기점으로 21년 9월을 기점으로 하향세 국면에 들었었습니다. 또한 20년 하반기 우리가 전 20년 8월쯤에 이제 임대차 3법 8월쯤에 이제 임대차 3법이 됐죠. 그래서 오른 그 매매 가격만큼 전월세 가격도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이제 불안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제 가격 부분, 거래, 수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기등록 전세 매물에 대한 매물 소화 기간이 확대되면서 임차인보다 임대인이 많은 임대인 우위 시장이 지속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최근 아파트 전세 가격 추이가 있죠. 상승 곡선 20년 8월부터 상승이 되었다가 22년 들어서는 이제 하향 곡선, 그리고 현재 22년 2월에서 지금 저희가 6월이니까 0 이하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월세 비중 추이가 실제적으로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보다는 월세 비중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고요. 물론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제 주택의 이제 보유세 상승으로 인해서 임대인들이 이제 월세를 선호하게 되는 지금 상황으로 돼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 아래에 보시면 이제 거시경제 여건 고려 시 전반적 매매 전월세 시장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지적 불안 요인은 상존한다. 이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전월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임대차에 불안한 요소가 생길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이 정책 여건으로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공감대 확산시킨다. 아무래도 주거 안정이 최우선 정책 목표죠.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와 세부담 정상화, 대출기 정상화, 세금 부분, 금리 부분, 대출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완화시키겠다는 뜻이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정상화 과정을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이제 확산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정부 쪽에서도 보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과 함께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제를 이 3분기 내에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부동산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시면 우선 임대차 시장 안정은 이제 2020년 8월에 이제 임대차 3법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 갱신 요건이 소진되고 또 이제 가을 수요, 이사 가을 수요에 대비한 임대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공급 확대, 시장 친화적 이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보시면 1. 세제, 금융, 공급 등 이런 부분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밑에 살펴보시면 우선적으로 이제 임차인 이제 부담 경감을 줄 수가 있죠. 이제 상생 임대인 혜택 있습니다. 임대차 5% 이내로 2년간 임대를 해주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2년 거주한 곳으로 특례가 발효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 상생 임대주택 질문, 신문 십답도 했었습니다. 살펴보시면 되고요. 갱신 만료 임차인의 전세대출 지원 강화. 이제 버팀목 대출 같은 경우는 이걸 많이 쓰는 이유가 이게 1.8%에서 2.4%의 금리이기 때문에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고요. 대신 이제 조건이 있죠. 부부 합산 7천 이하, 5천 이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 전월세 비용 세제 지원 강화. 세금적인 부분에서 이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있는데 이제 건설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하고 단기 주택 공급 촉진하고 임대매물 유동물량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시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세액 부담 완화하기로 해서 임대인 소유자는 이제 종부세 부분 1세대 1주택자 세금 부분 감면하는 거고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 있었죠. 200만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공시가격 개편, 양도세 중과 배제 등 거래세 부담 완화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1년간 실수요자 지원 강화는 이제 모기지론을 이제 50년짜리 이제 장기 모기지론을 만들었고요. 또 우대형 이제 주택연금을 활성화시키고 LTV를 일단 완화했습니다. 최대 80%까지. 특히나 이제 생애 최초자 분들 대출을 완화해서 주택을 구입할 때 이제 대출을 많이 받게 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금리가 높아지면 효과 보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거에 합산돼서 DSR의 제한적인 부분을 장래소득, 앞으로 벌 소득에 대한 부분도 가산을 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공급 확대와 이제 규제 방안 등을 이제 마련했고요. 이런 규제 방안들을 포함해서 이제 세부 추진 과제를 임대차 시장 이제 안정 방안, 특히 이제 임차인 부담 경감을 하기 위해서 상생 임대 지원했었죠. 이제 5% 미만으로 임대인이 올리지 않게 하게 되면 2년 이상, 2년 거주 요건 중 1년 인정했었는데 이걸 바꿨죠. 2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아래 표를 보시면 상생 임대인대 부분 있죠? 지난번에도 자세히 설명했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제 5% 이내 신규 갱신 모두 포함은 똑같고 이제 1세대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무조건이에요. 25% 상관없고 35% 상관없다는 뜻이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2년 거주 요건 중 1년을 인정했는데 2년 거주 요건에서 이제 2년을 면제시켜 주겠다는 뜻입니다. 거주 요건을 면제입니다. 면제. 이제 장특공제는 이제 없었는데 1세대 1주택자 장기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이제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적용 기간은 이제 우리가 22년 12월 30일에 끝나는 시점을 24년 크죠? 12월 30일이기 때문에 지금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하셔도 지금 22년 7월이지 않습니까? 새로 하셔도 24년 7월에 갱신이든 새로운 계약이든 5% 이내로 계약을 하면 이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포함이 돼서 이제 갱신 만료 임차인 지원이 있죠. 전세 대출 지원을 강화했고요. 이제 현행 부분을 보시면 버팀목 전세 대출 등이 있는데 향후 1년간 갱신 계약 만료된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 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을 이제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전에 보증금을 3억까지 했었으면 지금 4억 5천, 대출 한도도 1억 8천까지 이제 올리겠다는 뜻이고요.
이 버팀목 대출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1.8에서 2.4%까지입니다. 2.4요. 이러다 보니 지금 기본적인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3.5% 이상이거든요. 거의 3.8%에서 4%대인데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부담이 적겠죠. 그래서 일반 임차인 월세 및 원리금 상한에 이제 또 지원 확대가 있고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최대 12% 세액공제를 했던 것을 최대 15% 세액공제 하겠다는 것이고요. 아래로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리금 상한에 이제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을 연 이제 400만원까지 100만원 더 소득공제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이제 임대주택 건설 지원, 민간 건설 임대, 공공임대, 이제 세제 지원을 강화해서 이제 주택 유권을 보시면 6억에서 9억 원 이하로 이제 완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뜻인데 지금 같은 이제 불경기와 이제 그 임금이나 자재값이 많이 이제 상승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도 이제 쉽지는 않을 듯하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민간임대 개인사업자 이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제 특례를 연장했고요. 보시면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을 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제 70%를 적용했었는데 이 건설임대입니다. 건설임대 확실히 잘 아셔야 되고요. 적용 기한을 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이제 건설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법인이나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 종부세를 합산하지 않는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22년 2월 17일 이전 임대한 민간 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완화 조건을 적용하겠다. 22년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했기 때문에 이번 2022년부터 종부세가 가격이 이제 많이 좀 떨어질 듯 하고요. 보시면 이제 양도세, 법인세 특례를 연장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과도한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 좀 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건축 허가를 하고 나서 미분양주택 이제 종부세 부담도 또 완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 미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세대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고요. 공공분야 신축 매입 약정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다. 이제 LH 등이죠. LH 등인데 용적률을 쉽게 얘기해서 1.2배를 이제 추가로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연하게 많은 이제 혜택을 줄 생각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많이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